그래서 이거는 ARP? ARP 어답션. 이거 ARP가 아니라 XRP를 잘못 쓴 거 아닌가? ARP? 응. XRP겠죠? 왜 ARP라고 했지? 자, 그래서 XRP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굿레이트 어떠냐, 적용 속도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길게 답변에 대해 문제 같은데, 토론에 대해 문제 같은데 짧게 답변하도록 노력해본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답변하기로 합니다. 누구에 의해 적용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더 적절할 것 같다고. 현재는 adoption among the right people for right reason.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한 사람들에게 채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뒷부분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in the case of right people exchange the right region soft XRP. XRP들을 지원하는, 잠깐만요. right people은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 이 사람이. 그리고 정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는 XRP를 지원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직도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네요. XRP volume increase more and more XRP holders and traders will be drawn into. 자, XRP들 볼륨이 더 늘게 되면은 XRP 홀더와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자꾸 교환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트레이더, 사람들을 에코시스템을 더 끌어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있기 때문이고, counter flow, boost additional payment volume, additional trader. 똑같은 얘기 하네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볼륨이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퀴디티 상승 또는 볼륨업, 그 특정 부위 볼륨업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수요가 느는 거죠. 그 수요를 이 사람 풀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더나 트레이더가 더 들어와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페이먼트 볼륨을 올려줄 거고, 이 선순환을 할 거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XRP 프라이스, XRP 가격을 상승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네요. On the other hand, 다르게 얘기하면 2017년에 wrong people,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wrong people,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이유로 XRP를 사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네요. I told me, made me happy too. In fact, 이 사람은 그런 투기 세력을 안 좋아하나 보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조작해갖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산 뒤에 이제 시장을 조작해서 가격 올리고 이제 팔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롱 피플 그리고 롱 리즌이라고 표현했네요. 지금 거를. 그 2017년 말에 있었죠, 그 일이. 자기 이제 XRP 롱텀으로 XRP 홀딩하고 있다고 하고,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대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대요, 리프사가. 그래서 아직도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탁, 주식도 갖고 있고 XRP 본인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양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책 조항을 여기다 적네요. 이제 리프사가 성공할 거라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지 IMO, my personal opinion이라고 얘기하네.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현재 자기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5월에 퇴사했죠. 그래서 현재의 계획을 모른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제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친절하게 답변 다 해주네요. 저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예, 드디어 나왔네요.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된 거. 예, 상장됐는데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 어떠냐. 예, 그리고 가까운 미래 레귤러터리 어나운먼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얘기해달라라는 질문을 했네요. 자, 역시나 IMO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를 복음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리프사 초기에 In the early days of Ripple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였대요. 예. 비트코인 바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닿기 좋게 비트코인 바 비트코인 뭐라고 할까요? 광신도? 광신도였대요. There are few altcoin for 비트코인, 알트코인, 포크면 뭐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 더 있었나 보죠? 비트코인 골드도 알고 있는데 BTG인가요 이거? 네, 더 있나봐요. 비트코인 포크로 나온 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대요. Now keep in mind. 지금 코인베이스는 BTC, USD Exchange 그리고 페이먼트 솔루션 They are seen as one of the few player Bitcoin space. 비트코인 공간에서 비트코인 공간에 뭐 진지한 객체,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진지한 그런 객체 중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 만세. 우리가 그 코인베이스를 얘 앞에 코인베이스에 놀리기도 하잖아요. 놀릴 때 여기다 비트를 딱 적어서 비트코인 베이스라고 놀리기도 하죠. 비꼬아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ow 지금은 Enter Ripple with its built-in exchange capability. 그러니까 이제 상장돼서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n it starting new investigate. 아니다. 그 얘기 아니네요. 뒤에 거를 더 읽어봤어야 했는데 앞에 생략을 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익스체인지 기능 그거 얘기합니다. 게이트웨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온 레저 XRP 레저상에서 온 레저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분산화 거래소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게이트웨이 여기 써 있죠. 뒤에 적어줘갖고 앞에 생략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New USD Gateway. end-to-end. 게이트웨이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Any currency. We made this still. 그 얘기네. 뒤에까지 읽어봐야지 좀 이 사람 말을 이렇게 좀 생략적으로 적어놔갖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리플 당시에 예전에 게이트웨이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걸로 사실 은행과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존속하는 애들도 있어요. 게이트허브라던가, 비트스탬프라던가, 미스터 익스체인지, 뭐, 리플 폭스, 또 뭐 있지? 아무튼 좀 있어요. 덜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설명으로 적혀있는,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로 아토믹 스왑이 가능하고, 페이먼트 가능하고, any currency, 안에 XRP 말고도 IOU로 다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비트코인마저도 돼요, 심지어. IOU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그들이 차별화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XRP 안에서 분산화 거래소로서 게이트웨이가 생기니까 코인베이스에 차별화된 점이 이제 희석됐다는 거죠. 블로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딥셉티브, 딥셉티브, turnout mean. 이게 의미하는 바는 easy technology but impossible. 자, 딥셉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쓰는 딥셉티브. 뭐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레귤러터리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적 그런 준수 때문에 준수에서는 준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기술적 구현은 쉽지만 법적인 준수는 어렵다. 그런 거를 딥셉티브라는 의미로 쓴다고 하네요. 자, 뒤에 나오겠죠, 그럼 딥셉티브. 컴플라이티브. 리프사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코인베이스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내부에 있을 때 코인베이스를 경쟁 상대로 얘기하는 또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리프사 내부에서. From the other direction.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는 분명하게도 이제 경쟁자로 느꼈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는 경쟁자로 생각했대요. 리프사는 경쟁자로 생각 안 했지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베이스. 리프사에서는 코인베이스를 이제 게이트웨이로 하는 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리플사가 이기고 본인들이 비트코인 광신도들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XRP 상장 안 해줬던 거죠. 이 수년 지나면서 다른 크립토 커런시보다 XRP가 트레이딩 되는 게 더 분명해져서 결국에는 XRP가 상장된 거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프사가 경쟁에서 승리한 걸로 생각할 거라고 이제 보여질 거라고 얘기를 남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리에 의하면 리프사는 오히려 분산화 거래소의 게이트웨이로 코인베이스를 데리고 오고 싶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걸로 참여하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경쟁 관계보다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코인베이스가 게이트웨이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광신도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XRP 리프사를 싫어했고 그리고 XRP를 상장 안 해왔다는 거, 그걸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땡땡 해왔다는 거.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 다른 크립토 커런시보다 XRP 상장하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결국에는 상장한 거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이네요. 코인베이스가 리프사를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는 맞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긴 거죠, 뭐. 자, 그래서 다음 거. 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네. 이 사람의 댓글을 적어놓은 게 되게 많아갖고. 하긴 저도 다 그래서 못 본 것 같아요. 히든 레저가 있냐?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짧게 답변했죠.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히든 레저가 무슨 의미지?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데, Since XRP can turn out be leading reserve asset currency, not just leading purchased currency. 그 내용이네요. 뭐라 해야 되지? 프리펀딩 자산 비슷하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비축성을 의미하니까. 스탁필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를 지금 브릿지로 보낼 거면은 이 순간에만 XRP 딱 쓰고 파는 거잖아요. 누군가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비축성으로도 쓰일 수 있느냐, 네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답변은 뭐냐면 I spend a long time focus on how to make XRP the leading bridge asset. 이 사람은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XRP가 브릿지 에셋을 리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리딩하는 브릿지 에셋이 될 수 있을지 포커스 집중해서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 일을 초점을 맞춰서 I know that can be done. 그렇게 포커스 맞춰서 일할 수 있었고 work out the process for doing so. 그래서 알아냈다고 하네요. workout이면 알아냈다는 건데 and it all does is particularly obvious by the way.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분명하진 않은데 스테판이라고 얘기한 건 스테판 토마스를 얘기하겠죠. 이니셜 아이디어, 초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질문 중 있잖아요. 이런 거 브릿지 관련된 거 이제 좀 디테일한 질문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걸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면 브릿지에 리딩하는 선도적인, 그러니까 리드하는 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춰서 일해왔고 그렇게 일을 쭉 해올 수 있었고 그것들을 알아냈는데 알아낸 것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분명한 거는 없었다. 그리고 스테판 토마스가 이제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 중에 It was a bit overzealous in my calculation. 약간 본인 계산이, 본인 생각 계산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긍정적이라는 의미로 적은 것 같아요. 열광적이라고 해놨는데 되게 낙관적으로 본 관점이라는 단서를 적은 것 같아요. deterministic process, 결정론적 과정. 오케이. 제가 뒤에 디테일한 거 설명하겠네요. 근데 이 사람 질문 준 건 이제 프리펀딩식의 XRP를 질문한 거죠. 근데 브릿지 에셋과 리저브 커런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Bankruptcy, broad scale seems counterintuitive to me. I'd love to hear others.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Obviously, based on all the work.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왔던 거에 이제 기초에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목한 거, I didn't notice using XRP.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했을 때 분명하게도 to exchange 되어 있고 need to loosely cross the spread. 스프레드를 약화시킬. 그러니까 브릿지로 사용됐을 때 제가 오더북 많이 말씀드렸죠. 이 오더북이 충분해야지 이제 사용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게 바로 리퀴디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를 움직이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 능력은 바로 리퀴디티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쓰는 거래소에서 볼 때 이 오더북의 두께 같은 걸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브릿지 커런시로 XRP가 사용됐을 때 분명하게도 이거를 약화시킬, 이 스프레드, 이 간격을 오히려 리퀴디티를 약화시킬 거는 분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달러에서 유로화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미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브릿지로 사용됐을 경우는 오히려 스프레드를 약화시킨다고 하네요. discrete, 피아트, condition.
오히려 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Now for the holders XRP they pay on half. 아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XRP 되고 XRP 거래소로 보내고 이게 유로화로 바뀌는 요 과정은 오히려 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만든다. 이런 브릿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이미 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브릿지 형태는 요 앞부분 생략됐을 때는 오히려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은행이 직접 XRP를 들고 있다가 어디든지 변환하면서 보내는 거. 유로화든 아니면 달러든. 이거는 제가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2단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금융기관이 홀딩을 직접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lso, their fiat counterparty pay on pay them XRP. 그러니까 XRP 한 번 교환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한다는 거죠. I see this. 이게 되게 중대한 장점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XRP를 직접 홀딩해서 바로 피아트로 변경하는 거. 이게 되게 중대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 And more characters pick up.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게 될 거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XRP를 홀딩하는 게 더 좋아질 거라고. benefit. 네. 그 얘기죠. 자, 이거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사람 이제 질문은 프리펀딩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간주될 수 있냐. 근데 이 사람 얘기한 거는 나는 그 몇 년 동안 브릿지 에셋으로, 그러니까 선도적인 글로벌 세틀먼트로 XRP가 쓰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 일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질문 준 사람처럼 이거 리저브 커런시나 브릿지 에셋 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어봐라. 그 부분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아는 부분에서 자기가 일했던 거, 몇 년 동안 이 브릿지 에셋 관련돼서 일을 했던 거,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예를 든 거는 USD 유로화로 중간에 XRP가 브릿지하는 거. 여기에 설명 안 나있지만은 이 구간은 되게 효율화되어 있다고 리프사가 매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는 오히려 리퀴디티 확보가 어려워서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성공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엑스라피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리프사가 필리핀이라던가 멕시코 이런데, 그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의 베이비 스텝. 근데 예를 든 거는 요 구간.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달러 리퀴디티가 풍부하고 다른 법정화폐, 유로화도 되게 풍부하잖아요. 지난번에 영국 중앙은행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XRP가 들어가서 브릿지라면은 오히려 오늘날 하는 것보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XRP가 이제 장점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XRP 홀딩하고 있다가 바로 바꿔쳐서 쓰는 거, 피아트로. 또는 이제 미국 달러로. 그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이 답변에 대해 빨리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길게 쓰면은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1단계는 XRP 홀딩이 안 돼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XRP 돼요. 온디맨드 형태로 그냥. 그리고 2단계가 바로 XRP 직접 홀딩. XRP 들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화폐로 바로 바꿔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2단계에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XRP를 홀딩하고 있는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홀딩 코스트가. 근데 이거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든 뭐든 간에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 돼요. 오늘날처럼은 안 돼요. 아니다. 최근 며칠은 가격 변동성 거의 바닥 아닌가요? 제로 아닌가요?
그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이네. 높은 가격에서 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는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정의를 했지만 그냥 스테이블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특정 시점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봤을 때 변화도가 이제 지수 같은 걸로 표현했을 때 적다는 의미예요. 스테이블처럼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을 계속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막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의 가격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보유하고 있는 비용, 요거를 절감하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는 게 전제 조건이 요거, 가격 변동성 낮아지는 거. 가격 변동성 낮아지려면 볼륨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볼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를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리퀴디티와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확보가 되면은 요걸로 이어지고요. 요게 되면은 이제 직접 보유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을 이 사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XRP 직접 보유하다가 법정 화폐 피아트로 컨버트를 시키면은 P를 한 번만 지불하고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데이비드 슈왈츠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시그니피컨트, 그러니까 중대한 장점이다, 어드밴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도 이제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에 있는 어느 방식보다도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쓰이는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결국에 쓰게 될 거라는 뭐 그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리펀딩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맥락에서 지금 2단계가 실현되면은 XRP 직접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이거 근데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 답변들을 해갖고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같이 일하는 건 어땠습니까? 그리고 R3 코르다 세틀러 그리고 SBI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요? Do you believe they will push XRP adoption? 그러니까 그들이 이 R3나 SBI가 XRP 채택을 하도록 할 거라고 믿습니까? Personal experience with SBI 키타오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경험이 있나, 이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거 극찬인데 어썸이라고 합니다. 어썸, 그러니까 막 최고입니다, 굉장합니다, 뭐 극찬이에요. 어썸하다, 막 뭐 나오면 되게 감탄하고 놀랍다, 대단하다 표현할 때 어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했습니다. Great leader라고. 그리고 크리스 아센도 어메이징하다고 극찬을 해주네요. 극찬하고 끝났습니다, 한 줄로. 예. 설명할 게 없네요. 그리고 SBI 역시 어썸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어썸 파트너십이라고. 네, 파트너란 얘기죠. 가끔은, 때때로, sometimes 가끔은 본인 생각에는 they are more productive. SF. 그러니까 가끔은 SF 오피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바로 리플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사보다 더 잘할 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에미 요시카와 얘기하는 거겠죠. SBI 리플 아시아 직원. Amazing working with them. 그러니까 US 팀, 그러니까 리플 본사가 빠르게 뭔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서 다리자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죠. SBI 리플 아시아. I consider us great friends. 우리는 SBI가 great friends라고, 동업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일본 그리고 some unique. 리플 payment general attractive. 이 사람 말로는 일본 그리고 몇몇의 유니크,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는 코퍼릿 얘기하는 거겠죠, 회사. 일본과 특정 유니크한 존재들, 그러니까 뭐 회사나 아마 국가일 겁니다. 본인 판단에 이런 데는 XRP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요. 그래서 expect them continue pushing the lead forward.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 그리고 some unique 일부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선 디테일을 안 달았어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XRP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런 이유로 기대도 좋다는 거죠. SBI가 XRP 채택을 하도록 하는 거를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이유는 없죠. 왜 XRP가 그들에게 매력적인지 일본한테 설명은 없어요. 네,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XRP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서서 막 푸시 할 거를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3 같은 경우는 They build a lot good tool framework. 네. R3는 이제 좋은 툴과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I didn't follow them closely. 그들과 가까이 지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Overall vision. 충분히. I tried to never understand anyone. 본인은 이제 그 누구도 평가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I have a lot of my own problem. Solve can my focus away from what other team doing. After I did more. 뭐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R3는 뭐 이제 그 코르다 네트워크 만들고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그들과 긴밀하게 뭔가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고, 그냥 그거 같아요.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관점을 부연 설명했을 뿐이죠. 자기는 누구도 이제 과소평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러니까 코르다를 얘기하는 거였죠. R3 그들도 좀 약간 맥락상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아무튼 R3에 대해서는 이제 긴밀하게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SBI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XRP 채택이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XRP 채택을 하도록 푸시 할 거라고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지. 딱 결론만 냈네. 참.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You guys model XRP create internal test environment. Try to see if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 뭐냐면 엑스라피드 모델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냐,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think 본인 생각에 asymmetric nature of flow and market we tend to pressure over. I don't know to hear. 야, 시장의 이 비대칭성 플로우,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뭔가 올라가는 이게 있으면은 대칭은 뭐 내려오고 똑같은 만큼 이런 건데 이게 막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도 대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한대요, 질문자가. 그래서 너희 의견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I did a lot of analytic work XRP 브릿지 커런시. 아까 얘기한 대로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에 대해 계속 몇 년 동안 일을 해왔다고 하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전 스레드에서 잘 언급했었듯이 일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I found this thing over the pressure.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작업을, 이 일을 해오면서 본인이 발견한 두 가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ew trader buying XRP to enter market and compete as a market maker. 자, 첫 번째 요인은 그겁니다. 새로운 트레이더는 아마 트레이더
좀 애매모호한데 트레이더의 정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거 머첸트 의미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상인? 예, 상인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XRP를 거래함으로써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XRP를 구입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마켓메이커로서 경쟁. 그러니까 마켓메이커 얘기하는 거죠. 다 비슷한 의미죠. MM이라고 표현하거나 여기에 마켓메이커 또는 머첸트, 트레이더 이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XRP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켓에 시장에 진입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게 이제 수요를 창출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유도할 거다. 첫 번째 요인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2단계 때 XRP를 직접 보유했을 때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속도는 어메이징해요. 엄청 빨라. 그리고 비용도 완전 싸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XRP를 직접 보유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했으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안 됩니다. 홀딩 코스트가 낮아져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만족되면은 XRP를 직접 보유할 수 있고 이렇게 쓸 텐데 바로 이게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들의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XRP를 홀딩하는 사람들. 뭐 그게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거라고 합니다. 뒤에 가로치고 설명했죠. 더 2분의 1 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대문자 쓴 거 보니까 BJ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리고 미구엘이라고 쓴 거 보니까 미구엘 비아스 얘기하는 거죠. 더 마켓, XRP 마켓 헤드, 헤드 오브 XRP 마켓. 이 두 사람이 아마 XRP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 설명은 리플스 트레이딩 팀이라고 얘기했네요. 뉴욕에 있다고 하고요.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나 봐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부터 create a lot of detail. 아까 질문 준 거, 이 시뮬레이션이나 트레이딩 모델을 만드는 거, 디테일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was that they were trying to create a broad pressure on XRP price. 이게 아니었다고? 뭐였어? Understand that altcoin might not necessarily. No, accident. 이 사람에 따르면은 이 두 명이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트레이딩 모델이랑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격 하락에 대한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모델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하락에 관련된 것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좀 디테일하죠. 누가 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이 미구엘 비아스와 이 BJ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부사 직원인지도 몰랐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 질문 준 것처럼 엑스라피드에 따라서 가격 상승하는 그런 모델, 그리고 모델만 이론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이런 연구를 했고 이런 디테일을 만든 게 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했다는 얘기죠. 모델도 만들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연구를 하고 시뮬레이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충분히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funny, 재밌네요. I just stumbled across your LinkedIn yesterday. 아니, 이건 불필요하니까 안 할게요. And hopefully, although I don't see how is it, we can be asset for him. 이것도 불필요하네요. 패스하죠. 요거는 좀 도움이 됐네요. 요거.
리플사가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 두 가지를 정리를 했죠. 데이비드 샬츠도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것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XRP를 직접 보유해서 이제 그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직접 쓰는 거.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이 사람 답변을 진짜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어이구, 이건 또 뭐야. 굉장히 길게 답변했네요. 지금 얼마나 됐죠? 1시간 지났어 벌써? 세상에. 시간 빨리 가네. 이거 오늘 다 못하겠는데? 이거 나눠서 해야겠네요. 몇 장까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5페이지인데, 잠깐만요.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야? 15페이지. 아이고, 이 베어러블가의 추종자, 여기 이 사람도 글을 남겼네. 엑스프 이런 거나 질문하고 있네, 또, 씨. 이 사람 하여튼, 진짜. 이 퍼드쟁이, 저는 이 사람을 안티로 봐요, 저는. 쓸데없는 질문 했네, 또. 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4페이지까지 있고, 이 사람이 답변 중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이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5페이지부터는 다음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해야겠네요, 다음에.